검찰 개혁 얘기를 또 오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기사에는 국회가 뭐 추석 전에 검찰청은 사라진다, 검찰청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게 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도만 바꾸는 거를 우리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은 친윤 검찰, 정치 검찰이 청산되고 검찰청이 해체되어야 되는데 검찰청이 또 어떻게 해체되어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걸 철두철미한 자세로 발본색원의 자세로 속도감 있게 어떻게 개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개혁이 완수했냐 안 했냐로 우리는 지금 명령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 친윤 검찰, 정치 검찰들이 청산이 됐는가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얘기가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 때도 있었는데 일단 민정수석 비서관에 임명된 봉욱 어떤 사람이었죠? 네, 이 사람도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이고요. 일단은 문재인 때부터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러니까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봉욱을 세울 때부터 검찰 개혁에 의지가 있나라고 이제 긴가민가 했었죠 그때. 그리고 법무부 차관 이진수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네, 김건희 디올백 사건 무혐의 처리 주도했던 완전 찐윤 검사입니다. 그리고 국회 검사 탄핵할 때 국회가 이원석 검찰총장이랑 같이 기자회견장에 서서 검사 탄핵 반대한다. 국회가 어디 검사를 탄핵하냐 국회 따위가 이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진수가 법무부 차관 되고 나서 국회에서 나와서 진술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좀 한번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법원에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돼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제가 참 답변드리기 제가 지금 어제 제가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법무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출석해서 검토해야 됩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법무부 입장이든 개인 입장이든 얘기해 보세요. 아니 검사 수십 년간 하신 분이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법무부 차관 되고 나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와 기소로 재판을 지금 받았는데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중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말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재판이 중단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게 답변을 못하는 저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차관이 됐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어떤 사람이죠? 네, 한동훈 무혐의 줬던 이때 한동훈은 친윤 한동훈이었죠. 네. 친윤 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는데 정말 이때부터 진짜 걱정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재명 됐다고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가 됐다고 바뀔 인간들입니까? 안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지금 국민들은 정치검찰에 대한 철퇴, 청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 명령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초기부터 검찰개혁에 반하고 친윤 검찰들을 요직에 앉히면서 검찰들이 헛된 꿈을 이때부터 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청 해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청 해체를 두고 갑자기 어디서 막 쏟아지는 우려, 포화 같은 우려가 막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기사 하나 좀 보여주시죠. 요즘 헤드라인이에요. 경찰 중수청 공수처 통제 방안 미흡, 검찰개혁 성패 설계에 달렸다. 검찰개혁 성패는요. 검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기준이에요. 통제는 그 다음입니다. 검찰은 뭐 민주적인 통제가 됐습니까? 일단 지금 저런 기사들이 너무 쏟아지고 있는데 검찰 권력을 다 쪼개놓으면은 비대해진 거 알겠어. 근데 다 쪼개놓으면 이거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통제할 건데 어떻게 수습할 건데 여기서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적으로 통제 안 된다. 경찰 수사 원래부터 못했는데 맨날 막 경찰이 종결해가지고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수사 지연으로 피해자들이 몇 년째 지금 사건만 쫓아다니고 있다. 검찰 때는 없었습니까? 갑자기 이 얘기들로 검찰 개혁에 발목 잡는 기사들, 민주당 내 의원들이 당연히 여기에 적폐들은 더 좋아하겠죠. 검찰들이 신난 건 검찰들입니다. 네, 지금 검찰 출신 뭐 양분남, 김기표, 박균택 이런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검찰의 일부 수사권은 남겨둬야 된다는 식의 의견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정확히 이제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네. 이제 검찰 출신 의원들의 검찰 개혁에 철저히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로부터 이탈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쟁점으로 되는 거는
일단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가 행안부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수청도 당연히 행안부에 두는 걸로 얘기되는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갑자기 법무부에 둔다는 얘기를, 그리고 법무부도 그렇게 입장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법무부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은 국제사법 공조가 어렵다. 그리고 네? 공소 유지 측면에서도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고요.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지지 않겠냐,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 이런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정성호 장관을 비롯해서 온갖 요직들의 검사들이 다 있어요. 정성호 장관은 검사 출신은 아닙니다. 아니기는 한데 네. 어쨌든 그 안에 요직들이 다 검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성호를 세웠을 거 아니야. 정성호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성호 호랑이 같은 사람이니까 잘 할 거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미 너무 비대해진 괴물 집단이에요. 지휘자 한 명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검찰 자체가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걸 자꾸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촛불행동 입장을 담은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상 좀 보실게요. 중수청은 절대 법무부 산하에 두면 안 됩니다. 검사와 검찰 출신들이 고위직을 맡고 있는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한 통 속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의 수사 기소 유지 강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기소권을 행사하는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기소 수사 분리 원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것과 보안 수사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정치 검찰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개혁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아니죠. 지금 흐름대로 가다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반개혁이 되는 겁니다. 중수청은 당연히 법무부를 벗어나서 행안부로 돼야 되는 거고, 법무부에 두게 되면 그냥 검찰 특수통이 중수청으로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법무부 외청이 또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격상시켜주고 강화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분배입니까? 그리고 지금 중수청에 검사를 둬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에 원래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지금 보안 수사 요구권은 줄 수 있다.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을 하자는 논의 속에서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원래 없던 권력이었는데. 검사들이 잘하는 짓인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걸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를 하겠죠. 이게 어떻게 수사 기소 분리예요. 끝까지 감시해야 되고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 검찰 개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지금 국민들은 검사한테 수사권 딱 한 톨도 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그런 의견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또 없어진 게 국가수사위원회예요. 검찰의 권력이 수사 권한이 줄어들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가다 보니까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경찰도 통제하고 경찰 수사도 조율하고 하자는 건데,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쏙 빠지면서 다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거를 보안 수사권과 비슷하게 국가수사위원회가 하는 역할들을 검찰한테 주자. 그래서 지금 정부 조정법이나 여러 특위들 속에서 이 얘기가 쏙 빠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들이 막 국가수사위원회 관련해서는 검찰보다 더 무서운 기관 된다. 새 내관이 된 국가수사위. 이렇게 공포심을 주는 기사들로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꼭 개혁해야 될 본질이 가려지고 부수적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본질들이. 그러면서 몇몇 검찰들이 문제였던 건데 제도를 다 바꾸면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발목만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껍데기만 바뀌고 권력이 더 견고해질 것 같은 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이걸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검찰개혁이 자꾸 발목이 잡히냐. 지금 이 검찰개혁을 주도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주도하려고 하는 내 안에서 검찰 만능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는 잘하지. 특검 봐봐. 잘하잖아. 검찰이 실력은 좋지. 누가 모릅니까? 검찰 잘하는 거 알아요. 근데 검찰 위주의 권력과 카르텔이 뒷받침이 되니까 사실 더 잘한 거겠죠. 자기들 입맛대로. 그래서 그 권력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돕니다. 누구누구라고 하셨죠? 일단은 뭐 검찰 출신 의원으로 유명한 거는 김기표 의원, 박균택 의원, 양부남 의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주권 검찰특위 내에 김규현 변호사 또한 검사 출신이잖아요. 보안 수사권을 검사들한테 주자. 검찰이 잘하지 않냐. 보안 수사권은 검찰한테 없던 권력이었다니까요. 이걸 왜 검찰개혁하는데 다시 줍니까? 그래서 막 악의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역시 수사는 검사가 해야 돼. 이런 식의, 검사가 아니면은 빈틈없는 수사를 못 한다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아니 그리고
국회 내에 정부 내에 검찰이 많은데 검찰한테 당근도 좀 줘야지. 당근이 왜 필요해요? 괴물 집단한테. 지금 공소청으로 전환만 돼도 공소청도 막강한 권한이 있어가지고 공소청장을 직선제로 하자는 요구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소청도 막강하죠. 사실은. 기소만 있다고 우리 수사 기소에서 기소만 가지고 있어. 이게 지금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 권한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과거에 진짜 열받는 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 수사권,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한다는 구호를 들었잖아요. 근데 국힘당이랑 검찰이 엄청 난리를 쳐서 중요 범죄의 수사권은 검찰한테 둘게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법안 통과 막판에 그 중요 범죄의 규정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였는데 이거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막판에 수정을 합니다. 중은 부패 범죄랑 경제 범죄 두 가지 중 하나만 대통령으로 정하든 두 가지만 정하든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근데 등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외에 나머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 안 할 거예요. 에이, 양심이 있는데. 근데 윤석열은 대통령령으로 다 정해버렸죠. 등 때문에. 그때 민주당이 근거 없는 낙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제발 근거 없는 낙관 좀 안 가두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그런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여유도 없고요. 제일 피해 많이 본 게 윤석열 정부한테 모두가 아닙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진짜 너무 걱정인데요. 그래도 주권자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인해 나가고 잘 볼 겁니다. 민심을 잘 듣고 초기에 가진 원칙을 잘 세우는 게 신중입니다. 이 신중만 잘 견지하면 가속 페달을 밟고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검찰개혁의 기준, 신중의 기준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겁니다. 이걸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마음을 꼭 담아서 잘 민심을 귀담아 듣고 우리도 여기에 맞게끔 더 견인하고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